대한민국 단 5천만 정도 되는 작은 땅에서 시작된 한류가 지구 반대편 인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대국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 K-팝, 심지어 한국 라면까지 모조리 접수해버렸다는데요. 세계가 깜짝 놀라며 주목하고 있는 이 놀라운 문화 파급력, 혹시 여러분은 실감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면 안 본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인도 젊은이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세등등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으킨 한류 열풍이 어떻게 인도를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자랑스러운 K컬처의 모험담 속으로 함께 출발해볼까요? 혹시 요즘 인도에서 몰아치고 있는 한류 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간 볼리우드 영화와 음악이 대표 엔터테인먼트였던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 그리고 한국 음식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것은 꽤 오래전부터지만 인도는 상대적으로 그 열기가 늦게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늦게 핀 꽃이 더 크고 화려하다라는 말처럼 인도인들의 한국 문화 사랑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도에서 한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과연 그 파급력과 미래 전망은 어떨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흥미로운 점이나 혹은 인도 문화 관련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류는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인기가 도드라졌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K-팝 열풍이 빠르게 퍼졌고 이는 꾸준히 이어져 왔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도에서는 이런 한류 현상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볼리우드라 불리는 거대한 자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흥겨운 음악과 춤, 화려한 영화들이 지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OTT 플랫폼의 확산이 인도의 미디어 지형도 역시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거의 비대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도인들도 자연스럽게 OTT 플랫폼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 콘텐츠가 한꺼번에 소개되면서 시공간의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 드라마 재미있네 하며 우연히 접한 K-드라마와 K-팝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볼리우드와는 조금 다른 매력, 예컨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비주얼, 감각적인 음악과 퍼포먼스 등이 인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족 관계나 로맨스가 단순히 감정 과잉으로만 표현되지 않고 섬세한 심리 묘사와 현실적인 갈등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류의 본격적인 인도 진출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일단 불이 붙기만 하니 순식간에 번지는 들불처럼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14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번 대중적 관심이 생기면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연관된 다른 콘텐츠나 문화 요소에도 자연스럽게 손을 뻗기 마련이죠. 그래서 K-드라마를 본 후에는 K-팝 노래를 들어보고 K-푸드를 맛보고 나아가 한국어까지 배우고 싶어 하는 흐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한국에서 2016년에 방영되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인도에서는 조금 늦은 2017년경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약 5,600만 명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도 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드라마 정말 재밌다라는 입소문이 번졌고 한국 드라마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후예는 군인과 의사의 로맨스를 다루면서도 재난 현장 등의 긴박한 상황을 사실감 있게 보여주는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인도 시청자들에게 멜로 이상의 감동과 서사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한번 보니까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의 꽃, 화주 같은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들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볼리우드 말고도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한 해외 작품이 있네. 라는 반응이 인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곧바로 이걸 리메이크하면 어떨까? 라는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화 국제시장이 인도에서는 바라트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개봉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한국 문화를 수입해서 재가공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흥행에 성공하면 한류가 그 지역에 더욱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화려한 춤과 노래입니다. 결혼식이나 축제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파티에서도 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죠. 이러한 인도 문화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대표되는 K-팝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엑소, 레드벨벳 등 유명 아이돌 그룹들은 이미 인도 내에서도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팝인 인디어를 검색해보면 인도 현지 팬들이 커버 댄스를 추거나 한국어 가사를 직접 소화해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각 지역에서는 K-팝 커버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심지어 한류 팬 클럽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다음은 어떤 안무로 커버할까?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음악과 춤을 즐기는 문화적 공통점 덕분에 인도에서는 K-팝이 단순한 해외 뮤직 수준을 넘어서 현지인들의 생활 양식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원래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춤을 추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왔는데, 여기에 K-팝의 세련된 안무와 중독성 강한 음악이 가미되면서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볼리우드 특유의 화려한 무대 구성과 K-팝이 결합해 색다른 무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류가 인도에서 더 폭넓게 수용되는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운 음식을 즐기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커리부터 시작해 수많은 양념과 향신료가 가득한 요리 문화는 인도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인도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라면이 있습니다. 신라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으로 유명한 라면들이 인도 시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이거 꽤 맛있는데?" 라는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도 내 라면 소비량이 크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 라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큰 도시에선 한국 레스토랑이 생겨나고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음식이 메뉴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젊은 여성들이 "오늘은 한국식 떡볶이 먹어봤어요" 같은 후기를 공유하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음식이 단지 특이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우리도 매운 거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잘 맞잖아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 점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극강의 매운맛을 즐기는 영상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면서 매운맛 챌린지 형태로 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 있는 국립대학에서는 한국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인원이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무려 300대 1에 달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인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K-드라마나 K-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팬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한국 회사에 취직해보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무역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다 등 미래를 향한 실용적인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IT 분야에서도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어 가능자는 곧 인도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재가 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 내 MZ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트렌드나 문화를 발견하면 곧바로 친구들과 공유하고 챌린지를 만들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해 확산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드라마나 예능 클립을 SNS에 짧은 영상 형태로 편집해 올린 뒤 해시태그로 묶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시키는 식입니다. 덕분에 특정 드라마의 유명한 장면이나 밈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이를 본 인도 젊은이들은 나도 한번 봐볼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한국의 포토부스가 인도 젊은 층에게 힙한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쁘게 인테리어된 셀카 부스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그 스티커 사진을 꾸미면서 SNS에 공유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K-뷰티, 예를 들어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이나 화장법, 한국 화장품 리뷰 등이 인도 SNS에서 회자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도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화려한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즐기기도 하지만 요즘은 한국 뷰티 트렌드인 자연스러운 베이스 메이크업, 글로시한 립, 촉촉한 피부 표현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향 변화가 화장품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도 진출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드라마 속 가족, 우정, 로맨스 코드가 인도 문화와 비슷하다는 점이 자주 거론됩니다. 인도 역시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운 지인들과의 정을 크게 생각하는 문화권이죠. 한국 드라마 속에서 부모와 자녀, 친구들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정을 나누는 장면이 자연스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과장된 감정 표현과 다소 극적인 전개도 한국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볼리우드랑 어딘가 비슷한데? 라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뛰어난 OST와 연출 방식, 화려한 패션과 메이크업 등을 보는 재미가 커서 젊은 시청자들이 더 쉽게 끌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한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합작 드라마나 영화가 늘어날 수 있고 한국과 인도 간 음악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인들 중에서도 한국식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는 K-팝 연습생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건너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만이 아니라 패션, 뷰티, 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인도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많은 한국 브랜드가 인도 진출을 모색하면서 인도 현지 맞춤형 상품이나 프로모션을 개발하기도 하죠. 반대로 인도 역시 방대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형태의 콘텐츠나 제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전통 음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는 퓨전 요리나 인도 전통 의상을 K-패션에 접목시키는 식으로 양국이 협업해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폭도 넓어지고 이는 곧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인도 현지 뉴스 매체나 SNS를 보면 한류에 대해 한국 드라마와 음식, 음악을 좋아하지만 인도 고유 문화도 잊지 않겠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즉,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되 자국 문화의 정체성 역시 소중하게 지키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 젊은이들은 K-푸드를 먹을 때도 자신들만의 향신료나 요리법을 살짝 가미하여 새로운 퓨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창조하면서 한국과 인도의 문화 교류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편 인도 거리를 취재한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에서도 현지인들이 BTS를 부르거나 떡볶이를 만들고 한글 문구가 적힌 옷을 입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되곤 합니다. 그만큼 인도의 일상 속에 한국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는 인도에서의 한류가 단순히 젊은 여성이나 특정 층에 국한된 현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갈수록 그 연령대나 계층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는 한류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지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커질 흐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인도 간의 문화 교류가 앞으로 얼마나 더 깊어질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인도에서도 K-드라마, K-팝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한류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혹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토대로 다음 영상 주제도 잡고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불어오는 강렬한 한류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도 내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한류 현상, 그리고 문화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과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인도에서의 한류 확산은 여러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의 확산, 팬데믹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소비 패턴의 변화, 인도 젊은 세대의 글로벌 트렌드 수용성 등이 어우러져 탄생한 결과인 셈이죠. 이는 또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도가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기에 그 파급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양국 간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협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도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기회가 늘어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류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해외로 나가는 일방향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유입의 움직임도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한국 문화를 만나 새로운 색채를 입고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류는 단순히 K-드라마나 K-팝이 유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섞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글로벌 트렌드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인도에서 한류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고 연구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인도에서 직접 한류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생한 후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에서 겪은 에피소드나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저희가 준비하는 다음 콘텐츠가 훨씬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한류의 영향력이 인도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현지 언론에서도 한류 관련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경제지나 문화 전문 매체에서는 K-푸드, K-뷰티, K-드라마가 인도 시장에서 가진 잠재력과 영향력에 대해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하죠. 한국 연예인들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 해보는 콘텐츠가 유행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인도 의상과 한국 패션 아이템을 믹스 매치하는 시도도 진행되는 등 문화적 융합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류를 접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라는 막연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한류 스타들의 SNS 계정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의 일상 문화, 거리 풍경, 대중교통, 대학생활 등 현실적인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친근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는 한류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양국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한류를 통해 한국을 접하게 된 인도인들 중 일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여행을 오거나 심지어 취업이나 유학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도에서의 한류 붐은 현지 청년층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육이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인도 학생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이 인도로 가는 교류의 폭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류가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류 콘텐츠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작 인도 고유의 전통 문화나 예술이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되 동시에 자국의 예술과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든 해외 문화가 쏟아져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인도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도 좋고 우리 인도 문화도 소중하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어서 극단적인 문화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한류를 통해 다양성과 개방성을 더 폭넓게 수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후에 우리도 이런 식의 세련된 연출 기법을 배워보면 어떨까? 라며 볼리우드나 인도 지역 영화 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상호 교류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의 한류 확대는 더 이상 낯선 문화 현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들어 공동체적 열광을 만들어내는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되었고 글로벌 문화 소비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 그리고 K-푸드가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새로운 장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도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협업 프로젝트들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양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섞여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될지 그 과정이 매우 기대됩니다. 한류는 단순히 한국에서 발현된 문화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융합하며 새로운 창작물과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대가 인도라는 엄청난 규모의 나라라는 점에서 이 현상을 주목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시선도 뜨겁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인도에서의 한류 현상을 이해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열리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가 열려 네덜란드 현지인은 물론 우리 동포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장혜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한류 축제인데요. 지금 이곳은 벌써부터 K-팝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맛있는 한식 냄새에 이끌려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복 체험부터 K-뷰티 부스, 전자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아리랑까지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네덜란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한류 축제 분위기를 직접 살펴보시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축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반겨주는 것은 큼직한 현수막입니다. 코리안 컬처 페스터벌 인 네덜런즈라고 적힌 안내판이 화려한 색감으로 장식되어 있고 입구에서부터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배너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에게 축제 가이드북을 나눠주고 있네요. 이 가이드북에는 오늘 진행되는 공연 시간표, 체험 부스 정보,
그리고 간단한 한국 문화 관련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가이드북을 한 장씩 받아서 꼼꼼히 읽어보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입구를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넓은 무대가 자리한 공연장입니다. 이미 무대 위에서는 여러 팀의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무대 아래에서는 관객들이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 한국의 최신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도 하나가 되어 떼창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댄스팀의 군무가 정확하고 화려해요. 그 곡의 포인트 안무를 따라 추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정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온 듯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이곳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공연을 보는 순간부터 저까지도 어깨가 들썩이게 됩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K-팝 커버 댄스가 끝난 직후에 전자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분은 한인 입양인 출신으로 어릴 적 한국에서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국적을 몇 년 전 다시 회복했고 그때부터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해요. 이번 공연에서는 아리랑을 퓨전 스타일로 편곡해 연주해주고 있는데 전자 바이올린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감성적인 선율이 한국 전통 가락과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현지 관객들도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듯 귀 기울여 감상하고 있네요.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고 그녀 역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인터뷰를 잠깐 청해보려 하니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축제 무대에 서서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공연장을 벗어나 축제 부스가 늘어선 광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한국을 360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왼편부터 향긋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가까이 가보니 한식 부스들이 즐비합니다. 떡볶이, 김밥, 불고기, 비빔밥, 호떡, 붕어빵까지 다양한 메뉴를 파는 곳이 있는데 어디를 가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과 달짝지근한 양념을 꽤 즐기는 듯 보입니다. 이미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들은 이게 너무 맛있다고 자주 사 먹는다고 하네요. 한 부스 옆에서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떡볶이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맵다고 느꼈는데 그 매운맛에 빠져서 중독되듯이 자꾸 찾게 돼요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웃으며 듣고 있던 또 다른 손님은 비빔밥을 먹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라고 덧붙이네요. 한식 부스들 사이사이에는 한국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녹차, 보이차, 유자차, 대추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현지인들이 차를 맛보며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드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한쪽에선 부스 운영자가 따뜻한 차를 직접 건네주며 차의 유래와 효능을 설명해 주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작은 한국어 문구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든지 맛있어요. 같은 단순한 말인데도 모두가 따라하면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K-뷰티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 특유의 글로우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홍보 문구가 크게 적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제품을 발라보고 사용감이나 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시연을 해주는데 현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한인 입양 동포가 운영하는 이 부스는 네덜란드에서 직구로 한국 화장품을 사던 이들이나 이미 여러 후기를 통해 K-뷰티 트렌드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어릴 때 입양되어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음식을 소개하면 현지인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반응해줘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네요. 부스를 찾은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비교해 보면서
발림성을 시험해보는 등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복 체험 부스가 보이는데 안쪽에는 전통 장신구와 장식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고 그 옆에는 알록달록한 색채가 돋보이는 한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이벤트가 엄청나게 인기라 줄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한복을 입은 네덜란드인이나 유럽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서로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이채롭습니다. 한복을 처음 입어본다는 한 현지인은 입자마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우아해 보여서 마치 동양의 전통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사진을 찍고 SNS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이벤트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접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복 체험을 마치고 옆으로 넘어가면 한글 교실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을 배울 수 있고 방문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니 강좌도 준비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간단한 문장을 알려주고 함께 따라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글이 처음엔 낯설다는 반응이 많지만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설명을 들으면 다들 신기해합니다.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글자라니 놀랍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노트에 부지런히 메모하며 공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축제는 단지 한국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여러 아시아계 커뮤니티와도 교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장 한쪽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소규모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시아 퓨전 요리 코너가 생겨서 한국 음식과 중국식 면 요리, 일본식 간식이 함께 놓여 있고 사람들이 비교해 먹어보면서 아시아 음식 문화 전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국계 네덜란드인은 K-팝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축제 주최 측도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한국 문화를 중심축으로 아시아 전체와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커뮤니티가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주최 측이 특히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한국 영화 상영회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대규모 축제 날에는 주요 무대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축제 기간 동안 한국 영화와 드라마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최근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콘텐츠를 통해 한국 영상 콘텐츠가 크게 주목받았잖아요.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흥미가 올라갔는데 그 시기를 잘 반영해 몇몇 극장에서 한 달간 한국 영화만 상영하는 릴레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국 영화계 관계자들을 초빙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고 하네요. 축제장 내에 마련된 작은 부스에서는 이런 상영회 정보를 홍보하며 예매를 돕고 있는데 이미 표가 상당 부분 매진됐다고 하니 한국 영화에 대한 열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이번에는 조금 더 전통적인 무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금, 해금, 가야금 등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나서 한국 전통음악을 선보이고 있어요. 국악 공연은 서양 음악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 특유의 깊은 울림과 진한 정서에 빠져드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풍류라 불리는 전통음악 특유의 여유로운 흐름이 색다르다는 반응도 있는데 서양 오케스트라와 완전히 다른 악기 편성이어서인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공연 중에는 해설자가 무대 앞에 나와 악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곡의 배경을 소개해 주는데 관객들도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네덜란드 곳곳에서 한류가 퍼지다 보니 한류 동호회나 한국어 스터디 그룹 회원 수도 가파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9년경 약 4천여 명이었던 네덜란드 내 한류 팬덤 규모가 3년 뒤인 2022년에는 약 9,2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9배 이상 증가한 셈이죠. 게다가 이제는 젊은 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까지 한국 드라마, 요리, 전통 문화 등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으니 한류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축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마침 주최 측 관계자와 인터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축제 담당자는 작년에 비해 방문객이 2배나 늘어서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네덜란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K-팝과 한국 전통 공연, 음식, 뷰티, 영화, 문학 등 정말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올해 시도해본 아시아 커뮤니티 협업도 반응이 좋아서 향후에는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순회 행사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현지인들의 반응도 조금 더 들어볼까요? 20대 초반의 한 청년은 저는 유튜브를 통해 K-팝 영상을 처음 보고 빠져들었는데 어느새 한국 드라마와 예능까지 찾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실제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족 방문객은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더니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다가 축제 정보를 보고 가족끼리 함께 왔죠. 기대 이상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축제의 피날레로는 많은 K-팝 팬들이 기다리는 K-팝 메들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명곡들을 메들리로 틀어주고 DJ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춤추며 축제 분위기를 최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하네요.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하나의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문화 교류가 가진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문화 축제 현장을 돌아보며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즐기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K-팝 음악을 부르고 춤추며 한식을 맛있게 먹고 K-뷰티 제품을 체험하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한국 전통악기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이 다양한 모습들이 한류가 얼마나 넓게 깊게 뻗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류는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제는 음식, 전통 예술, 영화, 웹툰, 게임, 뷰티 산업까지 폭넓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죠. 네덜란드에서도 이렇게 대규모의 축제가 열릴 정도이니 다른 유럽 국가나 전 세계에서도 한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어 교류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축제도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네덜란드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문화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K-팝 무대의 뜨거운 열기, 한식 부스의 유혹적인 향기, 한복을 처음 입어본 네덜란드인들의 신기해하는 표정, 그리고 전자 바이올린으로 듣는 아리랑까지 정말 한국과 네덜란드가 하나 되는 멋진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축제는 작년에 비해 규모도 훨씬 커지고 방문객 수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K-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식을 즐기고 한복을 체험하며 한국어까지 배우려는 열정적인 모습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문화 교류를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한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이런 축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도 직접 가보고 싶다, 같이 놀러 가면 재밌겠다 하고 생각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한국 문화 현장, 그리고 한류 소식들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